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명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전압을 왜 올려야 하는지, 특히 이것을 발전부터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이런 소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를 만드는 시설, 바로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통 공장, 빌딩,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소비자에게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소비자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혹시 몇 볼트인지 아세요? 약 한 11kV 정도에서 20kV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11,000V 한 20,000V 정도 되는데, 이 전압을 이제 군의 변전소를 통해서 765kV라든지 혹은 345kV 정도로 아주 높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에게까지 이 오는 길이 아주 짧은 구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전소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는 길은 꽤 먼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변전소를 거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농산물을 사게 될 때 농부부터 소비자까지 오게 되는데, 중간에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거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아주 높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보내진 전압을 우리가 여기를 보통 송전계통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변전소에서 소비자까지 오게 되는 데를 우리가 보통 배전계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변전소에서는 너무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걸 22.9kV 정도로 낮춘 다음에, 보통 이제 아파트나 공장이나 또 일반 주택일 때는 이 22.9kV를 380V나 220V로 변압기에서 낮춘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요 송전 사업과 요 배전 사업을 모두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이 발전소는 몇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도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 발전소를 여러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전기를 한전에다가 팔게 되면, 한전은 그 전기를 쭉 송전하고 변전하고 배전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과정인 이렇게 전압을 왜 이렇게 높이는지를 오늘은 조금 이 공학적인 원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적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손실이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그냥 저항 손실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래 여기에는 이제 리액턴스 손실도 있게 되는데, 오늘은 저항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에서 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PL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호를 썼고요. 이 식을 쓰게 되면은 PL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이 되는데, 여기에서 I는 어떻게 될까요? 삼상일 때 여러분 전력은 루트 3, 그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이니까, 이거를 식 I로 놓게 되면은 이거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됩니다. 루트 3은 빼고 그냥 한 선이라고만 보았을 때 이 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V 코사인 세타 분의 P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제곱에 저항 R을 곱한 것과 같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제곱을 풀게 되면은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여기 P의 제곱 그리고 저항 R이 됩니다. 결국 이 식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보내는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항값은 건들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전선이 이미 최단거리로 그리고 재질도 정해졌기 때문에 저항은 건들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전력을 얼마 보낼지도 소비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건들 수 없는 상태. 역시 역률도 우리가 좋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도 크게 바꿀 수 없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요 V 제곱이 되게 됩니다. V 제곱만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PL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V 제곱분의 1하고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V 제곱분의 1이니까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즉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압을 2배 높이게 되면은 전력 손실은 몇 배?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고 전압을 10배 높이게 되면은 전력 손실은 100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송전 계통이나 배전 계통에서 아주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더 높이게 되면은 이 절연에 필요한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 경제적인 배전 전압을 적절하게 만든 것이 현재의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압을 높이면 분명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절연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경제적으로 전력 손실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전압을 높이는데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압을 높여서 얻는 이익과 그 다음에 전압을 높였을 때 잃을 수 있는 손실의 그 적절한 교차점에서 현재의 전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이분 포인트를 우리가 찾기 위한 거죠. 무조건 전압을 높이면 좋다, 강도가 크면 좋다, 전선이 굵으면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항상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회 아니면 정치 아니면 문화와 같은 이유들이 항상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이 왜 현재 이러한 과정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다른 책 같은 것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더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전압을 높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